네, 최근에 또 코인 시장이 다시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코인이 머니를 통해서 그 궁금증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지금 코인 시장,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주간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서 주간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월 말 5월 초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살짝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는 최고가가 이제 94,000달러였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10만 달러를 이제 넘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할 수가 있죠. 최근 환율이 좀 이제 환율 변동폭이 좀 커서 지금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주간에서 이제 이 휴일 기간, 한국에서 거래를 안 하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휴 기간에는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어제 오늘에 이제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여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 불확실성과 비트코인은 지금 옛날부터 상당히 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현재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한 갑문을박도 꽤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두고 미국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비트코인에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죠.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꼽자고 하면 이것도 역시 트럼프 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문회와 별개로 전 세계 거시경제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트럼프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뭔가 이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처럼 본인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큰 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영국과의 무역 합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관세 전쟁 기조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첫 번째 무역 합의 발표가 예고가 됐는데요. 이런 발표도 이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좌측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US 달러로 해서 지금 99,600달러가 되고 있죠. 10만 달러에 조만간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인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주간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지난 7일 팩트라라고 불리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 3년 전에 이제 머지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었는데 이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2.0의 시작을 알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런 이제 이더리움 2.0과 머지 업그레이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한 이 기술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된 팩트라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도 사실 그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이더리움의 기술 발전에 대한 믿음이 이 기술업계 사이에서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아무런 이제 문제 없이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가격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간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비트코인 주간 차트와 비교를 했었을 때 이제 어제 오늘 최근 이틀간의 상승폭이 그래도 약간이나마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효과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비트코인, 솔라나와 같은 다른 코인 대비서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기술을 이제 선도해왔던 이더리움의 최근의 큰 업그레이드, 이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살펴볼 코인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는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수위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요. 수위 주간 가격 차트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하락했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 수위는 이제 월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 가격이 이 가운데 정도, 이 정도의 위치를 했었었는데요. 이때도 지금 이 전과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만 말씀드린 이후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꽤 지금 20% 정도 한 오른 것 같은데 좀 높은 가격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다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지만 어제 오늘 다시 상승세를 이제 회복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위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을 때도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좀 눈여겨보기를 보내드렸었죠. 네. 시가총액 순위는 현재 11위로 그대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월러스, 딥북과 같은 이런 다양한 생태계 확장이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실 때 아까 월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달 동안에 상당히 많은 폭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상승폭을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주 초에 비교해서는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 주중에서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관심권에는 좀 이렇게 두어두시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난달 말부터 이제 완연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유입세로 돌아온 게 지금 4월 16일, 18일, 22일 되면서 이렇게 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하락으로 딱 한 번 살짝 하락으로 전환했을 뿐 계속해서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일에도 살짝 빠졌습니다만 역시 7일에도 상승으로 유입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역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에는 비트코인의 매력이 높아지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현황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약간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ETF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이런 쪽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비트코인의 연관도가 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현황과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를 봤었을 때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상황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53입니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와 거의 같은 숫자인데요. 4월 말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월 초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4월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같이 이 공포 및 탐욕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처럼 월초에 비해서 53으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영향이 사실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수가 50에서 이제 더 이상을 넘기려고 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까지 상승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한번 50을 이상이 넘어서 70, 60, 70까지 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던 시기였었습니다. 현재는 53이라는 걸 보면은 당분간은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4월 말 그리고 5월 초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9만 9천 달러대를 달려가고 있고요. 연휴 기간에는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심층 분석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더리움을 봤을 때에도 또 오랜만에 솔라나 비트코인
흐름과 함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또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수익 또한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주 전과 대비를 해봤을 때 20%가량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일 때까지는 지금 접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ETF를 바라봤을 때에도 ETF 순유입 차트를 보니 또 기관들의 유입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공포와 탐욕 지수도 53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50대를 유지 중인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1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서 이전에도 10만 9천 달러가 사상 최고가인데 이 부분까지도 또 터치를 할 수 있을지 현재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가 10만 9천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고점에 이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건 타당한 이제 지적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4월 초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5천 달러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무려 약 30% 가까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월 초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한창 안 좋았을 때였었는데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고점 부담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 여러 이제 전망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기를 먹고 사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금과도 상당히 비슷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이제 과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만발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만 이 이유와 별개로 이렇게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는 현상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트럼프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유지가 될 때 비트코인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고점을 과연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경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점 경신은 사실 이제 정말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10만 9천 달러의 고점을 달성했었을 때 그 시점을 한번 따져보면요. 그때는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고점 갱신에 바탕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트럼프 지지에 기반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주된 투자자는 단기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차익 확보를 하는 매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작은 차익을 여러 번의 고빈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점진적 우상향 기조는 보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를테면 하루 사이클을 이렇게 봤었을 때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내에 단기적 변동성이 높아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경신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이 어떨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짚어볼 텐데요. 또 미국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트럼프 이슈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법안이죠. 지니어스 액트를 둘러싼 청문회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이 통과를 다루는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지금 다른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벌어지는 청문회와 좀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장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익 추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두고 이제 트럼프 가문의 사익 추구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본인의 밈코인과 그리고 이제 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큰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본인과 아들들이 참여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른바 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런 사익 추구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슈가 되고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나 이제 목소리가 좀 높고 수위가 높게 얘기가 되는 것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트럼프 일가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익 추구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찬찬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20억 달러를 아부다비 정부가 출자한 펀드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금은 또다시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이제 지원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부다비와 바이낸스 두 곳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엮임으로써 상당히 경각심을 높여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 청문회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갈등을 두고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앞으로의 코인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또 코인 시장이 좋게 또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대두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저희 코인이 머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부터 코인 시장까지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